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게 이슈였나요? 네, 이번 주는 유독 4.3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첫 번째 우선 기쁜 소식인 4.3 수영인 재판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을 했어요. 네, 그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받은 수영인 8명에 대한 재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그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아무튼 수영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의미 때문이겠죠. 네, 어쨌든 판결은 이제 증거를 토대로 진행이 되는데 판결문이 없는 경우가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일반 재판 같은 경우도 판결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공판 검사가 네. 그 최종 의견에서 네. 4.3의 비극이 국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시인한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수영인들의 뭐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란다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4.3 수영인에 대한 재심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 작년 1월인가요? 그때 네네네. 수영인 18명에 대한 재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네.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판결이 이번 재심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네, 그 2019년도에 그 공소기각 판결이 난 건 첫 이제 재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재판의 불법성을 놓고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됐었고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로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재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재심에도 사실은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죄가 선고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공소기각이랑 무죄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줄까요? 네, 무죄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공소기각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공소기각은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든 무죄든 어쨌든 그 피고인 즉 수영인들이 죄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공소 그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 절차 자체를 이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치욕적일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이 이제 무죄 구형에 대해서 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소기각을 이제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 1차 재심 때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고 2차 재심 때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4.3 당시에 이루어진 전체 군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에 대해서 불법 재판임을 다시 한번 판결을 통해서 확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변호인단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거죠? 언제 네네. 진행이 되나요?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제 오전 9시 4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네. 선고됩니다. 4.3 수영인들이 빨리 네. 좀 명예 회복을 하고 아픔을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도 4.3 소식인데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심사가 진행 중인데 네. 행안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틀이나 심사를 했는데 끝내 네. 결론을 못 내렸어요. 네. 네, 지난 17일, 18일 이제 이틀 동안 심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하고 그 이견차 때문에 네.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 개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어떤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4.3 특별법은 이번이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정된 거는 1999년 제정됐고 당시에는 이제 그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네. 희생자 선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희생자들에게 배보상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안에 이제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자들이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 때부터 이 배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 사실은 정부 측의 어떤 좀 반대 그런 네. 입장 때문에 법안이 폐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법안인 심사 소위에서도 그러니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렇게 난항을 겪는 이유가 같은 맥락인가요? 네, 사실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온도차는 조금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네. 추가 진상조사인데요. 네. 20대 국회 때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사실은 이 보상 금액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어서 사실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의외로 좀 협조적인데 일단은 그 보상금 금액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보상 금액이 이제 희생자 한 사람당 1억 3,200만 원, 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어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넣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 보상금을 법안 안에 그냥 구체적으로 넣어달라는 네. 거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주장이 결국은 이틀 동안 계속 네.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결론을 못 냈는데요. 일단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나 5.18이나 부마 항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이제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네.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이제 규정만, 그러니까 기준만 기준만 정해놓은 정해져 거고 있고. 있고,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명시한 금액 경우도 자체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이제 뭐 부망쟁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5.18 같은 경우는 사실 1980년대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국가배상법 따라 금액이 산정이 가능해요. 국가배상법은 그 당시 남아있는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강제동원이라던가 4.3 같은 경우 사실 70년도 전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려면 뭐 물가나 임금이나 네. 이런 게 추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가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도 있죠. 네, 네.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던 그 지금 앞부분에 4.3 수용인 군사재판 말씀하셨는데,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가 그 일괄적으로 모든 수용인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방식에 동의를 했어요. 네. 그동안은 정부에서는 법률로서 재판이 끝난 것들을 이제 무효화하는 거는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정부의 동의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핵심 쟁점은 이제 보상 금액이 남은 거네요. 네네. 예. 다음 심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거죠. 예. 네, 일단 다음 심사가 그 24, 2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돼 있는데요. 17, 18 이틀 동안 그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우선 24일 첫 번째 안건으로 또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 커서 합의점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24일까지는 시간이 좀 뭐 길지는 않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부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그 어려운 점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법안 심사 전에 공청회도 한번 열렸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사실은 이것도 약간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뭐 그 심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그 부분과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공청회 때 이제 갑자기 좀 튀어나온 네, 얘기여서,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사 중인데 본인이 다시 전부 개정안을 내놓겠다라는 거는 다시 그 법안을 준비를 하고 의원들의 이제 서명을 받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어질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명수 의원하고는 심사 끝난 다음에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 연락은 안 됐고, 그렇군요.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명수 의원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이거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안을 서명했던 의원들의 다시 사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은 이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이명수 의원 다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달
달 중에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네. 사실 연내에 사전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관측이 사실은 지배적이고요. 근데 다음 24, 25일 중에 법안 심사가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네. 그 다음에 그 법사위와 전체 회의 의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부 입장만 설득이 되면 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상임위 심사가 사실은 제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은 가짜 농부 무더기 검찰 송치 사건입니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한 사람 200여 명을 무더기로 네. 검찰 송치를 했어요. 예. 네. 검찰이 아마 전국적으로 그 부동산 그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농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대규모로 산 다음에 이걸 이제 잘게 쪼개서 네. 다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세 차익을 20억 넘게 네. 거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업법인인데 이 사람들이 제주에 있는 한 2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농지를 이제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7일 만에 28명한테 이제 쪼개서 이제 분할해서. 되팔았는데 20억에 사서 47억 원에 7일 만에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네.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땅을 쪼갰지만 농지를 살려면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네, 되고 네. 농사 짓는 사람만 팔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 농업법인에서 그 허위 서류를 꾸미는 것도 도와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지금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 거잖아요. 네네. 예. 시세 차익 전체 금액도 상당하겠어요. 예. 네, 경찰에서 최근 수사했던 것 중에 아마 금액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뭐 공무원도 포함돼 있고 네. 농업법인까지 포함해서 총 200명인데 시세 차익은 이제 140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한 10명 정도가 그러게요.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 공무원. 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위해서 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방치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다행히 이제 제주 지역 공무원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